자, 92페이지 이제 용의문건 들어갑니다. 조금 빨리 좀 나갈게요. 이쪽 용의문건은 뭐 그렇게 복잡한 부분들은 없어요. 물론 이제 법정사항권 같은 것들에 조금 복잡한 면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뭐 문제가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니니까. 자, 용의문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각각 한 문제씩 나오는데 이 지상권은 뭐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은 굉장히 많죠. 근데 뭐 한 문제 나오니까 우리가 좀 선별해서 보셔야 되겠다. 자, 지상권은 의의는 뭐 아실 거니까 서술에서 동그라미 1번을 읽어보시고요. 자, 2번 들어갑니다. 지상권은 남의 토지를 빌려 사용한 거지만 지료는 반드시 줄 필요는 없죠. 성립 요소는 아니다. 물론 뭐 달라고 약정하면은 뭐 줄 수는 있겠죠. 뭐 3번도 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는데 꼭 그 당시에 그 토지 위에 여러분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이유는 없죠. 없어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이 되고 또 그 토지 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건물이나 공작물 같은 거 설치했어요. 근데 태풍이 불어서 건물이 공작물이 없어졌다. 그렇다고 지상권도 같이 없어지지는 않겠죠. 지상권 존속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빌린 기간이 있으니까. 자, 2번 지상권의 존속기간 보시는데 자, 지상권 존속기간이야 어차피 여러분 만일에 지상권사 입장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이 지상권자로서 남의 토지를 빌리는데 몇 년 동안 빌리느냐 그 문제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하고 여러분이 계약에 의해서 설정제 해줘야 되겠죠. 기간은. 근데 이제 물건 법정주의에 의해서 테두리는 잡아놓는다고 그랬어요. 그 지상권은 이제 법에서 최단 존속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죠. 그래서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할 경우는 그 기간은 다음 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잡아놓고 기억년 디귿 잡아놓는데 뭐 기간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기본이니까. 자, 30년, 15년, 5년인데 그 차이점은 그 토지에 여러분이 뭘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하느냐 거기에 따르죠. 기억본은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할 때는 30년 이상을 하라는 거죠. 딱 30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뭐 견고한 건물 가지고서는 잘 문제는 안 내고 조금 나온다 그러면 수목 같은 거. 그러니까 수목은 그 수목의 종류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무조건 30년 이상입니다. 근데 건물은 견고한 건물은 30년 이상이지만 니은번 견고한 건물 이외의 건물 뭐 목조 건물 같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뭐 반뚝 잘라서 15년이다. 자, 디귿 건물 위에 공작물 뭐 광고판이나 이런 거 설치하기 위해서 그 토지 지상권 설정한다 그러면 5년이 되죠. 그러니까 공작물도 가끔 이제 장난칩니다. 그러니까 수목하고 공작물을 좀 주의해서 보시고 그러니까 공작물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할 때 공작물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하는데 15년으로 기간 약정했다. 그럼 이것은 5년으로 본다. 이러면 맞아 틀려요? 틀리죠. 공작물은 딱 5년으로 하는 게 아니라 5년 이상으로 약정을 하라는 얘기니까 15년으로 약정했으면 몇 년? 15년 하는 거예요. 15년. 그런 거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동그라미 2번 당사자들이 최단 존속기간보다 단축해서 기간을 정했다. 그럼 자동으로 최단 기간까지 연장이 됩니다. 보시고. 동그라미 4번 내려가시면 그러면 최단 기간 제한은 있는데 최장 몇 년까지 해야 되냐?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영구무한의 지상권 설정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가볍게 봅니다. 자, 괄호 2번에서는 한 가지만 보죠. 그렇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서 기간 정할 때는 이렇게 최단 기간 이상으로 정하라 계획인데 당사자들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기간은 약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기간 약정이 없다고 지상권이 성립 안 되는 건 아니죠. 성립은 되는데 그럼 그 지상권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계획인데 자, 이것은 최단 기간 기준이 있으니까 그냥 최단 기간으로 봐주죠. 그래서 뭐 수목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계약을 하는데 기간 약정이 없다. 그럼 30년으로 봐줍니다. 30년, 15년, 5년으로 본다. 보시고. 자, 93페이지 이제 3번 지상권의 효력 들어가죠. 뭐 이쪽에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지상권의 효력은 얼추 여러분들이 기본을 잡았으면 좀 읽으면서 쑥 읽으면서 끄떡끄떡 하셔야 돼. 일단 지상권은 물건이라는 걸 이제 기본 잡으셔야 되겠죠. 물건의 효력입니다. 그 물건의 효력의 가장 대표적인 게 대항력이 있다는 거죠.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자,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자, 쫓겨나지 않고 그 토지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반대로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자기 땅이라고 해서 지상권자에게 토지 내놔라 이런 거 청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보시면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겠죠. 1번, 2번은 뻔한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참고는 나중에 보셔도 돼요. 괄호 2번 또 역시 물건은 또 특징이 처분이 자유롭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지상권도 처분이 자유롭겠죠. 특히나 토지 소유자, 지상권 설정자의 반대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자, 처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지상권 양도나 토지 임대를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고 물권 법정주의에 의해서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그 토지를 임대할 수가 있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동그라미 4번 내려갑시다. 자, 지상권자는 남의 토지에다가 자기의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 소유하기 위해서니까 이 사람은 이 토지에 대해서는 지상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고 있지만 만일에 이 토지에다 건물 줬다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는 뭘 가지고 있냐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건물, 공작물이든 건물이든 수목이든 자, 요걸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을이라는 사람은 지금 자기 땅이 없으니까 갑의 땅에다가 지상권 설정해가지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상권은 건물의 소유권과는 독립적인 물권이지만 존재하는 이유가 남의 땅에 자기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A를 위해서 B가 있다라는 전제의 그 구조는 A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 종을 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상식적으로 건물의 소유권이 다른 데 넘어가면 당연히 지상권도 같이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반드시 그렇진 않다는 거지. 반드시 그렇지는. 그래서 이제 그 위쪽은 이제 같이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 동그라미 4번은 반드시 그렇진 않다. 4번을 보세요. 지상권자는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따로따로 양도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통은 지상권자와 그 지상물 소유자가 같은 게 원칙이지만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가볍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도 이제 뒤쪽과 연결하는데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지금 기본적으로 권리를 두 개 있죠.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도 가지고 있고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만일에 이 지상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했다.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이 지상권은 을만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저당권자도 이해관계가 있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원래대로 한다면 을이 자기 지상권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소멸시킬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이제 이 지상권은 병 저당권의 목적이 되고 있으니까 함부로 소멸시킬 수가 없다 그런 얘기겠죠. 이걸 소멸시키려면 이 사람의 동의를 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5번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신의 지상권 위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데 이때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소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괄호 3번 지료 얘기가 또 장난 많이 치죠. 질문 많이 나오는데 자, 아까 보신 것처럼 지료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료 달라고 서로 계약하면서 약정할 수가 있죠. 그럼 지료 약정 나왔으니까 약정은 뭘 해야 뭐 할 수 있냐면 대항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죠. 등기해야 대항해야 되나. 그래서 등기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얘기인데 등기를 하지 않으면 결국 무상의 지상권을 가지고 그 토지를 양수받은 사람이나 재산을 양수받은 사람한테 자, 지료 올려달라 나중에 그럴 수가 없다. 자, 넘어가시고요. 94페이지 동그라미 3번. 그러면 지료 주기로 했는데 지상권자가 지료를 연체하고 있더라. 그럼 당연히 열죠. 그럼 일방적으로 이 지상권을 없애자. 이렇게 소멸 청구 들어갈 수 있는데 연체 기간이 2년 이상이죠. 2년 이상. 자, 근데 그거보다도 동그라미 4번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많이 내죠. 자, 문제는 자, 요 사람이 지상권 계약을 하면서 토지 소유자한테 지료를 주기로 했어요. 자, 지료를 주기로 했는데 1년을 연체했어요. 따박따박 주다가. 그러면 토지 소유자인 설정자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가 없어야지. 근데 이런 상태에서 토지가 병한테 넘어갔다. 토지 양수인. 그럼 당연히 이 지상권 물권이니까 별도로 양수인하고 계약하지 않더라도 이 지상권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양수인한테도 지료를 줘야 되는데 자, 또 안 주고 1년을 연체했다. 그럼 토지 양수인 입장에서는 열받죠. 자기가 토지 소유자인데 얘 때문에 지금 이 토지를 사용 못 하는데 그 지료라도 받으려고 그랬더니 지료도 안 준다. 보니까는 전 소유자한테도 1년 밀린 게 있고
자기한테도 1년 밀린 게 있어서 더하니까 몇 년? 2년. 그래서 여기서 양수인이 야, 전화 합해서 너는 2년 연체했으니까 나 지상권 소멸 청구 들어가야 되겠다. 자,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 2년이라는 것은 양수인 너에 대해서만 2년이라는 거죠. 이거 외울 것도 아니에요, 사실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가 이제 쭉 나오는데 결국 이게 물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지상권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자, 토지 소유권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 지상권자는 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요 지상권에서 지료를 안 줬다는 것은 지료는 돈이죠. 그럼 결국은 얘한테 지료를 1년 연체했다는 것은 이것은 채무가 밀렸다는 얘기죠. 채권 채무는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자동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양수인이 지상권 소멸 청구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에 대해서 2년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주택임대차나 이런 거하고도 연결해서 들어가죠. 뭐. 물권은 대항력이 있지만 채권은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4번이 그런 얘기죠.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돼야지만 토지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주의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뭐 5번, 6번은 이제 뒤쪽 법정 사건이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자, 7번 보시면 자, 이것도 똑같은 구조인데 자, 요 지상권자가 지상권 담보를 해가지고 정이라는 사람한테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러면은 이 지상권은 지상권자만 이해관계가 있는 아니라 저당권자도 이해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얘는 얘한테 지료를 주기로 했더라는 거죠. 토지 소유자한테. 근데 지료를 2년 이상 연체를 했다. 그럼 당연히 이 소유자한테 2년 이상 연체했으니까 이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 문제는 여기서 이제 용어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배우시다 보면 소멸 청구라는 얘기가 나오고 소멸 통고라는 얘기가 나와요. 다 끝내자는 얘기죠. 한쪽에서 끝내자가 일방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소멸 청구는 즉시 소멸이 돼요. 즉시. 그러니까 소멸 청구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끝내자는 얘기예요. 그럼 네가 잘못했으니까 뭐 유예기간 둘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소멸 통고는 즉시가 아니라 유예기간을 둬요. 그럼 그 얘기는 통고자가 들어갔다는 것은 상대방은 잘못한 거다, 안 한 거다. 안 한 거예요. 안 하지만 법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끝내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끝내가지고 즉시 효력이 소멸하게 되면 상대방이 황당하겠죠. 그래서 일정한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소멸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임대차 들어가면 이것은 이제 해지라고 그러고 이쪽을 해지 통고라고 그러죠. 임대차에서는. 그러면 여러분 해지 그러면 임대차에서 해지해 그러면은 상대방 뭐 잘못했다, 잘했다. 잘못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이제 임대차에서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했을 때 해지. 근데 해지 뭐 하면? 통고 그러면 상대방은 잘못한 거 없지만 끝내겠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통고자 들어갔으니까 일정한 유예기간 후에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구조가 이제 용어를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자, 용어 정리했죠?